안녕하세요. 강원장입니다. 오늘도 문제 하나 풀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1품 1-2에 있는 문제고, 사실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기하를 똑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이야기를 하려고 문제를 소재로 좀 가지고 왔어요.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1품을 풀다 보면은 요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뭐 정칠각형의 대각선을 이렇게 그은 다음에 각도를 구해라.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푸냐면은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푸셨을 거예요. 자, 여기에 색깔을 좀 바꾸고 AD랑 BC는 평행하니까 이렇게 평행선 그어주고, CD랑 BE도 평행이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BCDP가 평행사변형이 되네. 그럼 막곡지각이고, 평행사변형은 대각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이 같기 때문에 정칠각형의 한 내각과 같습니다 해서 손쉽게 구할 거예요. 손쉽게 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뭐가 문제였는지 혹시 느끼셨나요? 뭔가 문제 상황이 있었어요. 뭐가 문제냐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었지만 CD와 BE가 왜 평행하냐 라고 물으면 제대로 답하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1-2는 아직 배운 게 별로 없어. 우리가 논증기하에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걸 뭐 증명하라고 해도, 아니 뭐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증명해야 되지? 증명을 해본 경험도 없고, 증명할 수 있는 기술도 배운 게 없고, 기껏 해봤자 요 정도 배울 때는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작도와 합동 정도. 두 삼각형의 합동. 그 다음에 뭐 동의각이 같고 뭐 억각이 같고 이러면은 평행하다, 요 정도 알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엄밀하게 요구하지 않아요. 경시 수준이나 돼야지 이런 거 다 따지면서 진행하지. 그리고 경시 공부할 때는 보통 중등 심화까지 끝내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기하라는 것은 도형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논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를 말로만 풀어서 하고 있으면 너무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좀 표현이 되고,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완결하게 진행되는, 증명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도구로서 요 도형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얘네들이 왜 평행하냐? 그럼 이게 왜 어렵냐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칠각형이라서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정칠각형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 그으면은 요 각이 무엇인지 구하려면은 그냥은 안 구해지고 평행하다라는 조건을 활용해야 구할 수 있거든요. 한 외곽의 크기와 같아지면서. 그러면 이게 평행이라는 조건이 없이도 정육각형은 서로 대칭 형태가 되기 때문에 두 도형이 대각선에 의해서 완전히 대칭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 없이 정육각형, 뭐 정오각형도 가능할 거고 정사각형도 가능할 거예요. 이게 각도가 특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60도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연장선 그으면은 한 내각이 120이니까 여기는 60이 된다. 뭐야? 각이 성립하네? 그럼 얘가 평행하네 하고는 이 뒤에 과정은 그냥 후루룩 해결이 되는 건데, 정육각형이라서 우리가 각을 특정할 수 있는 거고, 정칠각형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대각선을 긋는다고 해도 요 각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평행이라는 성질을 활용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대수도 마찬가지지만 복잡한 상황이 있을 때는 전체 상황을 다 그려놓고 생각하지 말고 일부분 집중해서 내가 다룰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를 한번 뜯어내보는 게 중요합니다. 대수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복잡한 패턴, 뭐 1부터 100까지, 1부터 1000까지의 뭐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라. 잘 모르겠으면 10까지 끊어서, 혹은 뭐 7의 배수 패턴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면 1부터 7까지만 딱 끊어서 보는 거 되게 중요하죠. 기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찌됐든 요것만 딱 끊어가지고, 요 부분만 끊어가지고
요렇게 이었을 때 요 두 각이 같음을 보이면은 평행인 게 증명이 되면서 평행 이후로 풀이는 쉬웠잖아요. 평행 사변형 이용해가지고 내각의 한 각과 한 내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 아까 풀이는 간단하게 할 수 있었죠. 평행인 것만 보이면 되니까 요거 뜯어낸 걸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세히.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는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칠각형에서 3개의 변을 뜯어낸 거예요. 그러면은 정칠각형이었으니까 내각의 크기는 다 같고요. 변의 길이도 모두 같죠. 정다각형의 정이잖아요. 네, 모든 변의 길이와 모든 내각의 크기가 다 같을 때 우리는 정다각형이라고 하죠. 정칠각형의 일부를 뜯어온 것이니까 요건 성립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세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뭘 만들어 가야지 요 두 점을 이었을 때 이 두 각이 같음을 보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해보실수록 좋습니다. 그냥 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민을 해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연습장에 그림 그려가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많이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얘랑 평행한 선을 여기에 그어보는 거예요. 얘랑 평행한 선을. 그러면은 쭉쭉쭉쭉쭉 조금씩 땡겨와가지고 여기까지 땡겨와 보는 거죠. 여기까지 좀 평행해 보이지 않네요. 네,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어보는 겁니다. 여전히 평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요 평행선을 긋고 길이도 똑같이. 그러면은 저 옆에 있는 하얀 선하고 똑같은 길이와 평행한 노란 선이 여기 바로 옆에 생겼습니다. 요 길이들이 다 같은 거예요. 요 길이. 그럼 누가 똑같아요? 요 길이도 같죠. 요 길이도. 그러면 여기에 이등변 삼각형이 생기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이. 그런데 이 변은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저기서 평행하게 이동시켜서 길이를 똑같이 이동시켰어요. 평행한데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가 같으면은 평행사변형이 되잖아요. 물론 이것도 2-2에 배우지만,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각도 같지 않게 되나 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엄밀하게 따지려면은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음을 또 보여야 되는 허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또 시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나 합동 배웠는데 합동으로 어떻게? 응? 각의 크기가 같으면은 합동을 한번 떠올려 봐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생각이죠. 길이가 같다, 각의 크기가 같다 보일 때 합동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수선 내려보는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수선 내렸어. 여기도 수선 내렸어. 그러니까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데 직각삼각형이고 빗변의 길이는 같은데 변의 길이가 하나 같다던가 각의 크기가 하나 같음을 보여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되게 쉽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선생님 요 네 각이 크기가 같은데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 각이 같지 않나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가 누가 직각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직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당연히 직각이 되는데 직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직각임을 우리가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수선을 내린다고 해서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 될 거라고 할 수는 없다니까요. 여기가 미묘하게 1도 좀 삐뚤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미묘하게 삐뚤어져서 수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직 우리가 증명을 못 해낸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1-2를 배우는 시점 즈음에서 이등변 삼각형 정도는 우리가, 물론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이나 정의 여러 가지 문제는 2-2에서 배우긴 하지만 초등 과정에서도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밑각이 같다 정도는 초등 과정에서 배우니까 이등변 삼각형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어디다가 여기 연장선 하나 그어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연장선 하나 그어볼게요. 우리는 내각이 같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두 각이 같으면 평각에서 같은 각을 빼니까 요 각도 같아지겠죠. 그럼 얘네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이등변 삼각형.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럼 요 길이를 내가 A라고 하고 요 길이도 A라고 해볼게요. 정다각형의 변들이었으니까 이 길이가 같을 겁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나타났어요? 이등변 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이등변 삼각형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밑을 연결해 볼게요. 연결하면은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은 같다. 요 두 각이 같다. 이런 식으로 증명해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등변 사다리꼴의 두 밑각이 등변일 때, 아직 사다리꼴도 아니죠. 뭐 요렇게 옆에 변의 길이가 같을 때 밑각이 같음을 증명하라. 이런 것들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조금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살펴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도 어느 정도 아주 엄밀하지는 않을지언정 증명이 가능하구나. 즉 이런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뭘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은 당연한 걸 끝없이 의심해 봐야 돼요. 끝없이. 수학이라는 것이 철학으로부터 왔잖아요. 철학은 너무나 당연한 걸 의심하는 것이 첫 걸음이거든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다 생각하는 걸 의심해 보고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 작업을 많이 해보면 많이 해볼수록 기하 실력이 급격히 늡니다. 제대로 기하를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하라고 하면 잘 안 하죠. 그래서 챌린지를 하면서 자꾸 잔소리하고 시키고 이게 진짜일까요? 진짜? 설명해 보세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왜 되는지 아는 지식 범위 안에서 설명해 보세요라고 자꾸 괴롭히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당연한 걸 내가 자꾸 의심해 보면서 정말 한치의 뭔가 의심이나 뭔가 미심쩍음도 없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 그 순간. 그리고 사실 이런 연습을 해야지 수학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죠.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힘도 길러지고 논리의 빈틈이 없어지고 엄마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할 때 핸드폰 새로 바꿔달라고 할 때도 논리의 빈틈이 없어지는 겁니다. 응?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니까요.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수학이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네. 그렇다고 머리 똑똑해져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욕구를 채워야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자, 기하 공부는 당연한 걸 반복적으로 끝없이 의심해 볼 때 진짜 실력이 늘고 이 의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었어요? 그림을 계속 그려봤습니다. 그냥 눈으로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해서 기하 실력이 늘지 않아요. 손으로 자꾸 그려봐야 됩니다. 그려버릇 해야지 내가 정보를 표현하는 힘도 논리를 풀어나가는 힘도 커집니다. 올바르게 기하 공부 해보도록 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